어제가 광복절이었습니다. 72주년이었죠. 보통 이런 광복절을 맞으면 정부 주관으로 기념식 행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이런 정부 주관 행사 잘 보시지 않았을 텐데 어제는 좀 많이 보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산부 요인들이 앉던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일제강제징용, 위안부 피해자들, 독립유공자들이 광복절 행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3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이옥 할머니께서 부르셨던 애국가는 애국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올드랭사인 곡조에 가사를 붙였던 이른바 독립군 애국가라고 합니다. 독립군 애국가를 먼저 선창하신 다음에 모든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애국가를 1절부터 4절까지 다 불렀습니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원일이 SBS 논설위원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일이 논설위원도 어제 기념행사 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뭐 업으로 해야 되니까 광복절마다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네. 어떤 기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걸 이제 업 때문에 쳐다보는데, 야, 세상에, 보면서 말이죠. 저 딱딱하고 엄숙한 이 국가 행사가 기획하기에 따라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적이고 이렇게 전율이 흐르는 행사로 갈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예, 이 무반주로 했던 지금 그 독립군 유공가 아니라 광복군 이제 애국가죠. 그 옛날에 나라를 잃은 우리의 선조들이 광복을 위해서 불렀던 저 애국가 무반주로 됐는데 보면서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쫓아 부르게 되잖아요. 오늘 이 순간에도 부를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어요. 예. 아직까지 살아계신 독립유공자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약속 했죠. 네, 그래서 저분이 이제 91세세요. 경기도 용인 출신이신데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 이렇게 3대가 독립유공자입니다. 독립운동 하면은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은 3대가 흥했다라는 거, 이제는 그거 안 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행사였잖아요. 앞으로는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8.15 광복절 어제 행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이 가치, 역사관과 가치관, 그리고 앞으로 이 애국지사들에 대한 이 보훈 정책 다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 기념식 전에 말이죠. 백범 김구선생 묘역을 먼저 참배한 것,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대통령께서 그러신 적은 없어요. 게다가 광복절 당일날 김구선생 묘역을 찾은 다른 대통령, 전임 대통령들은 없었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서 한번 참배한 적이 있었고 취임 첫 해 6월에 없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구 선생 묘역 참배하시고 또 이봉창 윤봉길 의사 묘역도 참배하시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이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이 경의를 표한 거라고 보고요. 또 김구 선생과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뭐 저희들이 이야기하겠지만 건국절 논란도 있고 한데 김구 선생이 임시정부 주석을 2번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임시정부의 이 법통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미국 정부에 승인해달라고 요구도 했고 또 이 해방 후에 광복 이후에는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분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김구 선생 묘역을 찾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건국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2019년이 되면 건국 100주년, 광복 100주년이 된다. 그런데 굳이 2017년 오늘 이 상황에서 2019년을 언급하신 거는 이 건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 인해서 건국이 됐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고.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김구 선생 묘역 참배한 것 같습니다. 윤태곤 실장 보기에 또 하나 지금 바로 저 장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옆자리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3부 요인이 아니에요. 저렇게 자리 배치를 새롭게 한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되게 와닿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지금까지 이제 광복절, 3.1절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자랑스러운 조상들, 투쟁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조명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징용 당하신 분이나 이제 위안부 분들은 피해자인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뭔가 감추는 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안 내세우는 면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게 독립공원에서도 한번 광복회하고 위안부 분들하고의 그런 이제 좀 갈등이 있었던 것도 있는데 그런 면을 다 내세우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이 아까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름 석자도 뺏긴 상황에서 3천만 한 분 한 분이 다 공헌했다. 싸운 분 아니라 고통받은 분들까지 공헌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재밌는 거 한 가지가 보이는 게 어제 연설에서 보면은 일반에 널리 안 알려진 이제 독립투사 5분을 거명을 했잖아요. 사실 문 대통령이 5.18 기념사에서도 막 뭐 이한열, 박종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는 분들은 알지만은 일반은 잘 모르는 이제 또 민주화 열사들 이름을 좀 거명을 했거든요. 사실 미국 대통령들이 연설할 때 보면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재조명하고 영웅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문 대통령은 아마 이런 걸 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로 삼는 것 같습니다. 신동호 연설비서관도 아마 그 부분 신경 쓰면서 연설문에 그 사람 이름을 찾아서 넣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 저희가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신념을 밝혔는지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 합의의 상호 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 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흡수 통일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얘기했을까요? 일단 뭐 북한과 미국이 최근에 주고받은 말 폭탄에 대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가 명확하죠.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 된다.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군사 행동은 안 된다는 얘기는 미국과 북한에 동시에 대고 하는 메시지라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만 놓고 보면 미국한테 먼저 하는 얘기인 것이 맞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작전에 대해서, 군사 행동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은 최근 들어서 계속 그 말폭탄을 쏟아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동을 걸은 거죠. 미국 언론에서도 최근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로 트럼프 행정부의 전쟁 불사론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에 대해서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정권의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얘기는 대화,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불행히도 북한은 일단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서 실전 배치할 때까지는 마이웨이로 가겠다.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베를린 구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구상을 구축으로 한 한반도 운전대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러한 연설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저 부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사실 답답한 상황에서 나온 사실은 연설인데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문 대통령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데요. 지금 우리 온일이 논설위원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미국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반도의 군사행동은 우리 동의 없이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거는 그만큼 한미 간의 정상 간의 믿음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들어요. 왜냐? 문 대통령께서 광복절 기념사에서 저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실 정도라면 뭔가 양국 동맹의 이 신뢰관계가 굳건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이제 자신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 하에서 미국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미국 단독으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저런 말씀하시니까 우리 국민들도 좀 걱정스러운 면은 있겠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게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람의 말은 천군과도 같은 무게가 있다고 합니다. 하물며 대통령의 말은 오죽하겠습니까? 대한민국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조금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1948년이 아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한 그때로 보고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윤태곤 실장 보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이게 피해갈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또 이제 뭐 뭉뚱거려 가지고 갔으면 분명히 이제 기자들이 물어볼 것이고, 내일 또 그 취임 100주년 100일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100일이죠? 예, 100일 기자회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나온 것 같고, 근데 문 대통령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건국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되 대신에 내년이 정부 수립 70주년, 그리고 후내년이 100주년이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내년에 정부 수립 70주년 행사도
아주 성대하게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해 100주년 행사도 성대하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국론 통합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김대중, 문재인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를 잇는 대통령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근데 제가 참 이게 안타까운 점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사실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런 논란이 별로 없었어요. 없었죠. 기억들 해보시면은 서로 이제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런 면이 뭐 진보 쪽에서 이런 근거를 많이 대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이제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민국 30주년이라는 연호를 썼다. 이승만 대통령조차도 그 1919년의 정통성을 이어받으려고 했는데 왜 당신들 우파들은 여기를 이제 뒤엎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쪽이고, 이제 또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에 건국 50주년 제2의 건국, 아니 그때까지 다 이야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건국 몇 주년 이런 이야기했는데 왜 당신들 갑자기 이러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보면은 양쪽 다 맞거든요. 그래도 한 10년 전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정부 수립, 뭐 건국 이런 걸 우리가 좀 대략 섞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괜히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이명박 정부 때 괜히 이걸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에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질문이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청와대 설명은 어때요? 청와대는 일단 이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전제 조건은 1919년이 맞다는 겁니다. 추미애 대표는 히스토리컬 데피니션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정부 여당 청와대의 입장은 명확하죠. 대한민국의 건국절은 1919년이라는 겁니다. 물론 좀 어폐가 안 맞고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거는 있죠. 대한민국 일대 대통령은 1948년도에 만들어진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렇게 해서부터 따져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거든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적통성에 두고 거기서부터 카운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저 0대 대통령인 김구 주석이 1대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20대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10년 넘게 정치권에서 진보 보수 이 시민단체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을 주고 있는 건국절 논란을 1919년으로 명확하게 선을 긋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좀 대통령 광복절에 아예 못 박아서 얘기했다, 이런 후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상희 의원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방금 헌법 전문을 찾아봤어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 구차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헌법의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헌헌법 전문을 보면 이 부분은 더 명확해요.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재헌헌법 전문이 보다 더 명확하게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재헌헌법은 그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헌법이 많이 개정이 되면서 이 대목들은 다 빠진 다음에 87년 헌법에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또 임시정부라는 표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 대통령이 이 어떤 소모적인 논란을 정말 정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고 또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셨다고 보는데, 일단 여당 대표가 이거는 역사적 정의를 내린 거다, 그러니 이제는 끝난 거다, 이렇게 해서 더 소모적인 논쟁이 생기는 거죠, 정치권에선. 여당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논란이 끝나는 건 또 아니다라는 게. 아니죠. 대통령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는 진영 논리화 돼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데, 사실은 재헌헌법의 그 정신을 좀 살펴보고 하면은 이건 충분히 저는 정치권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토론과 공론을 통해서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 네가 틀렸느니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번 역사적인 토론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정치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결국 역사학자들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아마 우리 정치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벌어질 것 같고, 또 국회가 9월 정기국회 열리고 국정감사가 열리면 또 이게 큰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소모적이다. 그러니까 임시정부 1919년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건 명백하고, 그다음 1948년에 지금 우리가
실체적으로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가가 있는 것도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을 다 계승해서 일련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접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에 독립선언은 1776년 7월 4일 날 이루어졌거든요. 미국 정부 수립은 1789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의 독립 소위 건국일은 1776년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도 많이 살펴봐가지고 이 논란을 소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는 좀 정리하는 그런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 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광복절, 제헌절 이런 이름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사실 건국절이라는 이름은 최근에 와서 처음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게 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일 의원님 말씀처럼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거 개헌 논의하다가 또 이 문제 터지지 않을까 싶어요. 헌법 전문에서 이 부분 규정하는데 그러니까요. 여야가 의견 네. 차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임시정부 법통하자는 거 빼자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리 오른쪽에 계신 분이라도. 하지만 뭐 건국을 명확하게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고 나오는 분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답답한 것은 뭐 이게 크게 토론할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은 48년 건국에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남한 단정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이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독립투사들한테 훈장을 수여하고 하는 분들 중에서는 임시정부도 부정했던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다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의 한 정체성을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뜻을 이제 좁히지 못할 바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을 살고 있는 현 정치인들이 역사적 데피니션을 놓고 갈 문제가 아닌 거를 스스로도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국론 통합이 아니라 국론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는 건국절 문제를 청와대가 굳이 8.15 광복절에 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의 집권층 자체가 이른바 진보 진영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건국절 문제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과 지금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압력이 분명히 있는 거죠.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리는 1919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내고 가는 겁니다. 이게 역사적 진실이나 this is 정답 이렇게 하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부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건대 이 문제, 건국절 문제는 역사학자들의 영역으로 넘겨놓고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다시 개헌 과정에서 또 여야 싸움으로 진영 논리로 간다면 이건 또 역사의 불행이고 또 우리 정치의 또 다른 불행일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타이밍을 놓친 것 같긴 합니다만 정치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놓고 이런저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당연히 역사적인 정의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 반면에 야당에서는 과한 규정이다 이렇게 비판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에 총지부를 찍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기점으로 2019년 건국 100주년을 선언하는 것은 혼돈과 왜곡으로 점철되었던 우리의 현대사를 명쾌하게 정리한 역사적 정의, historical definition이라 평가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이 이 사안을 규정한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정부가 역사를 만들 수 없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정치권이 역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똑똑히 목격해놓고 정치가 역사를 재단하려는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는 특정 정권이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이념 과잉의 경축사를 하시는 바람에 국론 분열이 걱정이 됩니다. 박주성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 헌법에 규정돼 있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패널분들과 자세히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정치권에서 더 이상 건국 시점에 대해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역사학자들에게 넘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